네, 북한이 오늘 새벽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10여 발을 발사한 데 이어 서북도서 일대에서 GPS 전파 교란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김문경 기자. 네, 국방부입니다. 네, 먼저 서북도서 일대 GPS 전파 교란 공격부터 알아보죠. 아침부터 공격이 진행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오늘 아침부터 백령도를 비롯한 서북도서 일대에서 북한의 GPS 전파 교란 공격이 감행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공격은 오전 9시쯤 끝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백령도에 거주하는 김진수 YTN 통신원은 오늘 아침부터 배에 설치된 내비게이션 단말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전해왔습니다. 김진수 통신원은 내비게이션 작동이 불가능하고 목적지를 누르면 북한으로 표시하고 있다며 현재 조업에도 차질을 빚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GPS 전파 교란 공격은 어제 대남풍선을 날릴 때도 있었는데요. 북한은 어제 새벽부터 오전까지 서해 북방 한계선 이북에서 남쪽으로 GPS 전파 교란 공격을 실시했지만 피해는 없었다고 합참은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대남풍선을 날리고 미사일을 쏘면서 GPS 전파 교란 공격도 동시에 감행하는 상황입니다. 네, GPS 전파 교란과 함께 오늘 새벽에는 단거리 탄도미사일도 10여 발 발사했다고요? 그렇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오전 6시 14분 북한이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10여 발을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합참은 이 미사일들이 350여 킬로미터를 비행한 뒤 동해상에 떨어졌다며 이같이 전했는데요. 지난 17일에 이어 13일 만에 미사일 도발을 이어간 겁니다. 한꺼번에 무더기로 발사한 점과 350여 킬로미터의 비행 거리로 미뤄 다연장 로켓포 형식의 초대형 방사포로 추정됩니다. 북한은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실패한 이후 연이틀 대남풍선과 미사일, GPS 전파 교란 공격 등 다양한 도발을 섞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전면에 나서 대남 비난 담화도 쏟아냈습니다. 이 배경에는 지난해 11월 이후 6개월간 준비했던 군사정찰위성 발사가 실패로 돌아가자 긴장을 고조시켜 주민 결속을 도모하고 실패 분위기를 다잡으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이 밖에 고도의 대남 심리전을 병행하고 있는 모습도 엿보이는데요.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어제 오물풍선 살포를 시인하며 자신들도 표현의 자유라 살포를 제지하는 데 한계가 있으니 대한민국 정부에 정중히 양해를 구한다고 비아냥댔습니다. 우리 정부가 대북전단이 표현의 자유라고 밝힌 것을 비꼬며 자신들도 표현의 자유에 따라 오물풍선을 보낸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엔군 사령부는 북한의 오물을 실은 대남풍선을 살포하는 군사적 행동은 정전협정 위반이라며 공식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국방부에서 YTN 김문경입니다. 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북한이 서북도서 일대의 GPS 전파 교란 공격이 이루어졌습니다. 네, 한때 백령도 일부 어촌에서 조업에 차질이 빚어졌다고 하는데요. 네, 해당 지역에서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주민 한 분 연결해서 현장 상황 들어보겠습니다. 김진수 씨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앞서 전해드렸습니다만 북한에서 GPS 전파 교란 공격이 조금 전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정부가 안내 방송도 했었다고 하는데 현장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은 정상적으로 지금 작동이 되고 있고요. 예. 아침에 인천 경인 VPS라고 모든 선박들 움직이는 거를 컨트롤 타워가 있거든요. 예. 예, 거기에서 교란이 발생했다고 이 무전망으로 방송을 계속 하고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나와 보니까 바로 조업을 나와 보니까 위치가 북한으로 가 있는 걸로 돼 있어요. 네, 지금은 이제 정상 작동된다는 말씀이시죠? 예, 지금은 정상 작동이 되고 있는데요. 여기 소해오도 쪽에는 안개가 짙거든요. 네. 예. 그런데 어제부터 교란이 좀 심하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날씨는 안개가 전혀 없어요. 어민들을 도와주려고 그러는지 전혀 없고, 안개가 많이 끼면은 어선끼리 막 충돌 사고가 나고 이런 사고가 발생하거든요. 예. 차량으로 말하자면 내비게이션 있잖아요. 예. 그와 똑같은 기능입니다, 이게 어선에서는. 어제부터 뭔가 이상한 걸 느꼈다라는 말씀이시죠? 예, 어제도 교란이 있어가지고 조업들을 못하고 들어왔어요. 조기 입항을 했고, 오늘은 또 아침부터 또 이렇게 또 전파 교란을 하더라고요.
예, 보통 이제 아침에는 안개가 꼈기 때문에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조업을 나간 선박길의 사고 위험도 있는데 낮에는 그래도 안개가 좀 걷혀서 사고 위험 좀 적었다 이런 말씀을 해주신 거죠? 아, 네, 그게 아니고요. 이쪽 지역은 안개가 심한 지역인데 예, 어제부터 오늘까지는 안개가 없더라고요, 전혀. 예, 없어가지고 그래도 어민들이 사고는 없었는데 예, 그 어망들 그 설치하고 한 자리를 찾질 못해요. 예, 그 GPS 자체에다가 그 입력을 시켜놓거든요. 자기 조업하는 그 어망에다가. 예. 이렇게 찾질 못하니까 그 조업을 뭐 할 수가 없으니까 다 돌아버렸죠. 혹시 주변에서 그 비슷한 피해를 겪으셨거나 또 다른 피해를 겪었다는 이야기를 들으신 적도 있습니까? 네, 전에도 계속 그런 사례가 발생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어제 오늘은 더 심해요. 지금 꽃게하고 까나리철인데 조업을 못하고 그냥 들어오고 이렇게 이런 상태거든요. 네, 이미 어장으로 나간 어민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이 GPS 고란 공격으로 복귀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는 없을까요? 예, 복귀는 그 안개가 깨끗하니까 육안으로 다 볼 수 있으니까 그 백년도나 대청도 이렇게 육안을 볼 수 있으니까 육안으로 보고 찾아들 수가 있죠. 네. 예, 그 일부 어민들이 국제상선망이 작동하지 않고 있다 이런 또 현장 이야기도 들리던데 이게 국제상선망이 어떤 거고 또 어떤 문제가 있었던 겁니까? 아, 무전기로 그 교신들을 하거든요. 그 상선망이. 예, 예, 그러니까 그 다 청취를 하고 있습니다. 어민들은. 예. 그러니까 무전에 좀 무전하는데도 좀 문제가 있었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 무전은 교란이 없었고요. 예, 예, 오선들에도 레이더라고 앞에 그 장애물 백령도, 대청도 이렇게 찾아갈 수 있는 야간에 볼 수 있는 그런 게 있거든요. 물체를 볼 수 있는 레이더요. 예, 예, 그것들에도 설치돼 있고 오늘은 보니까 그 VPS라고요. 해경하고 인천 그 컨트롤 타워요. 네. 거기서 이 감지하는 그거는 좀 덜 장애를 받더라고요. 네. GPS만 장애를 많이 받고요. 어제부터 이제 오늘 오전까지 일부 피해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GPS 교란으로 이렇게 생업에 지장이 있으면 어느 정도 피해가 있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까요? 지금 꽃게철이고 까나리철이니까 그 조업을 못하면은 뭐 수백만 원씩 손해를 보죠. 뭐 수백만 원 정도요. 예. 네, 한 척당이요. 네. 네, 선생님 앞서 그 GPS가 북한 쪽으로 이제 목적지가 좀 세팅이 돼 있었다 이런 말씀도 해주셨는데 그런 거는 교란의 영향인 겁니까? 그렇죠. 네, 그 위치가 정상적으로 작동은 되는데 위치가 북한 쪽으로 가 있더라고요. 우리 배 위치가. 예. 그래가지고 그 어민들이 다 무조로 서로가 교신하면서 이거 조업 못하겠다 도저히. 그래가지고 조기 들어왔다가 또 해제가 이게 풀리니까 교란이 풀리니까 또 이제 조업들 또 나가고 이제 그런 상태죠. 네, 이전에도 이번처럼 이렇게 GPS 기능에 장애가 생기는 일이 좀 종종 있었나요? 예, 종종 있었어요. 있기는 있었는데 이번처럼 그렇게 심하지는 않았죠. 네, 그러면 앞으로도 이런 일들이 생긴다고 봤을 때 어민들 차원에서 어떤 준비하고 있는 대응책이나 대비책이 있을까요? 대비책은 뭐 전혀 없는 거죠. 뭐 자꾸 이렇게 되면은 안개가 많이 끼면은 전혀 이거 조업을 할 수가 없고 그 GPS하고 레이더나 이런 이 전파로 위성을 잡아가지고 하는 것들이나 전파 잡아서 하는 것들이 장애가 오면은 첫째 조업을 못 하는 거죠. 뭐.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전화 연결로 도움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진수 씨와 함께 전화 연결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북한이 이렇게 다양한 수단으로 도발에 나선 이유가 뭔지도 알아보겠습니다. 아산정책연구원 양욱 연구위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지금 북한이 GPS 전파 교란 공격이 조금 전까지 있었습니다. 어떤 방식의 공격이고 뭘 노린 겁니까? GPS 교란은 2010년대부터 이제 시작되는 북한의 그 상습적인 공격 수단이고요. 통상 한미 연합 연습 전후로 이제 꾸준히 GPS 교란을 해오고 있고 기억하시겠지만 올해 3월 그 프리덤 실드
그러니까 자유의 방패 한미 연합 연습 기간에도 교란이 있었습니다. 이런 공격은 이제 통상 제밍, 그러니까 전파 방해 장비를 통해서 이제 수행이 되고요. 뭐 장비들의 성격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습니다만은 뭐 보통 이제 차량 탑재형으로 운영을 해서 반경 50km에서 뭐 최대 100km 정도까지도 이렇게 그 전파 방해 가능하다 평가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움직임이 북한의 회색지대 전술이 시작된 거다 이런 분석도 나오는데요. 이 회색지대 전술이 뭔지부터 좀 설명해 주시죠. 이 회색지대, 그러니까 그레이존이라는 거는 분쟁의 형태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즉 전쟁을 회피하고자 하는 국가들 사이에서 직접적으로 군사력을 활용하지 않고 기타 다양한 수단으로 상대국에 타격을 입히려는 행동을 이 회색지대 분쟁 혹은 회색지대 전술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대표적인 사례 중에서 뭐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이 사드 도입 시에 그 중국이 경제, 뭐 문화, 기타 측면을 통해서 대한민국 공격한 것, 이런 것도 일종의 회색지대 분쟁의 사례로 볼 수 있고요. 뭐 그런 것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북한이 벌이고 있는 이러한 행동들도 뭐 전형적인 그 회색지대 분쟁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회색지대 분쟁이 새롭게 시작됐다기보다는요, 이 남북 대치 상황 하에서 회색지대 분쟁들은 끊임없이 이어져 왔고, 다만 좀 더 이번에 가시화가 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이어졌고 가시화됐지만 또 다양한 측면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어제도 대남 전단에 이어서 오늘 아침에는 또 그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10여 발 발사하지 않았습니까? 이건 또 어떤 미사일이고 어떤 목적이 있었던 겁니까? 예, 보통 이제 우리가 뭐 그 KN-25라고도 알려졌습니다만은 600mm 초대형 방사포를 사격을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뭐 제가 방사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사거리가 350여 킬로미터 정도 날아가면 이것은 사실 이제 그 뭐 다연장 로켓탄이 아니라 단거리 탄도 미사일로 이제 평가가 됩니다. 네. 지금 최근 보고 있으면 원래 북한이 대한민국 공격할 때 쓸 것으로 예상되는 대표적인 단거리 탄도 미사일은 KN-23, 24, 북한명 화성-11가, 화성-11라 두 종류인데, 최근에 이제 그것보다는 이 600mm 방사포를 주로 활용을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집니다. 사실 이 무기 체계를 활용을 하더라도 북한이 과거 그 주력 탄도 미사일로 쓰던 스커드 미사일과 거의 같은 그런 성과를 낼 수 있다라는 것이죠. 네. 이번에 탄도미사일이 350km 정도 비행한 뒤에 낙하한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 이 평양에서 만약에 우리나라 쪽으로 쐈다면 어디까지 타격이 가능한 거리인가요? 뭐 일단요, 그 대한민국의 주요한 대도시 중부권까지, 뭐 예를 들어서 서울, 대전, 뭐 아니면은 뭐 예를 들어서 청주나 수원, 뭐 아니면 서산, 원주처럼 주요한 공군 기지들이 존재하는 지역에 대한 공격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뭐 거리상 충분히 그 우리 삼군기지가 있는 계룡대까지도 타격이 가능하고요. 뭐 상황에 따라서는 주한 미군 기지들, 뭐 아마도 군산 기지까지도 가까스로 공격이 가능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예, 주요 원점을 이제 타격할 수 있는 그런 사거리가 나온 건데, 지금 북한이 그 동안에도 시험 발사 명목으로 여러 번 탄도미사일 그 도발을 해오긴 했습니다만 10여 발을 무더기 쏜 거는 또 이례적으로 봐야 되는 겁니까? 사실은 뭐 이렇게 그 자신들 평가를 위해서 수발씩 발사하는 사례는 있지만, 그래도 10발 단위로 넘어가는 것은 뭐 그렇게 자주 있는 사례는 아닙니다. 과거에 없었던 사례는 아니지만 그렇게 자주 일어나는 사례는 아니고, 결국 그만큼 북한의 반발의 강도가 높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예. 자, 정찰 위성 발사의 오물 풍선 탄도미사일 GPS 교란까지 아주 북한이 다양한 수단으로 이렇게 도발을 하고 있는데요. 어떤 메시지가 담겨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한일중 정상회의 영향도 있는 걸까요? 자, 일단은 이제 정찰 위성 발사 아까 말씀 주셨는데요. 네. 이 정찰 위성은 그 작년 발사 성공에 이어서 올해 내 이제 나머지 위성 3개 전부 다 올리라고 김정은이 지시를 해서 발사를 한 건데, 이미 시기가 늦었습니다. 이게 발사를 보통 한 번 하면은 발사를 한 번 하고 다음 발사 준비할 때까지
3개월 이상이 걸리는데 3개로 올리려면 최소한 올 6월에는 발사할 시간이 늦지 않는 거거든요. 근데 이번 발사 실패로 사실 연내 발사라는 목표에 제동이 걸렸어요. 지금 북한 입장에서는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 우리 대북 전단에 대응해서 오물풍선을 보내고, 자 그러면서 사실 이 오물풍선을 보내면서 뭐 아마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강일, 그러니까 북한 국방성 부상이 이제 아마 26일이었나요? 휴리장과 오물짝을 뭐 같이 살포할 거다 이제 살포를 예고하기도 했었고요. 결국 이러한 그 흐름상 봤을 때 북한의 어찌 보면 굉장히 중요한 목표, 정책 목표, 국가적 목표, 그다음에 김정은의 치적이 될 우주 발사가 실패하면서 이거를 좀 관심을 좀 돌리고자 하는 그런 접근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오물풍선을 두고 성의 선물이다, 계속 담아야 할 것이다 이렇게 또 언급을 하기도 했거든요. 비꼬는 듯한 말투로 말이죠. 이게 지금 오물풍선이 또 추가로 날려보낼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뭐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여지고요. 사실은 이제 저거 보내면서 뭐 표현의 자유라고 마치 우리가 이 대북 전단 살포를 허용한 부분들을 비꼬면서 이렇게 나온 행동을 보는데, 사실 이게 한 국가가 할 수 있는 수준의 행동이 아니고 그만큼 저 북쪽 정권 자체가 얼만큼 기본조차 갖추지 못한 것인지 보여주는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네, 김정은 국무위원장도 직접 나서서 우리 군 훈련을 좌시할 수 없다 이렇게 밝힌 상황인데, 앞으로 북한의 어떤 도발 어떻게 될까요? 높은 수위의 도발을 또 감행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일단은 이제 이번 위성 발사 실패가 북한한테는 굉장히 뼈아픈 일일 겁니다. 김정은이 사실 뭐 어떤 정책 성과를 계속 내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나마 이제 러시아의 이 무기 수출, 뭐 그다음에 지금의 뭐 우주 발사 이런 것으로 지금 그나마 성과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이 지금 좌절된 상황에서 북한 입장에서는 주민들의 관심을 돌려야 될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은 이렇게 어떤 위기 상황을 만들고 예를 들어 뭐 대한민국에 대한 분노를 높이고 이런 것들이 북한으로서 일종의 타겟책이 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앞으로도 추가적인 도발 가능성은 충분히 존재한다. 그래서 주의해야 할 시기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아산정책연구원 야국 연구위원으로부터 북한 도발의 원인과 전망까지 좀 짚어봤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